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84화 진정한 꿈이란 어떤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화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방송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네. 뭐 주제로 바로 넘어가죠. 저희가 대면하면서 얘기할 때는 이런저런 안부도 묻고 할 텐데 그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덜 하게 되네요. 그죠? 어쨌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정한 꿈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주제입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꿈에 관련된 건데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봐 주세요. 어릴 적 꿈은 뭐였고 지금 꿈은 뭔지. 엄대장님. 어렸을 때는 교수는 아니고 선생님 아닌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교사. 예. 물리나 이런 교사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뭐 사실 내면 속에 담긴 건 있긴 한데 네. 뭐 멋있게 나이 먹는 인생 같은 것도 하나의 꿈에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라면은 뭐 학교 같은 데서 젊은 친구들과 호흡을 좀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호흡을 같이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싶다 이런 건가요? 예, 학교에서 그러면 어릴 적 꿈과 지금이랑 별로 달라진 건 없네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연결이 조금 돼 있네요. 그죠? 예. 예. 그 쉽지 않은데 꿈을 꾸준히 밀고 나가시는. 자유인님은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보통 사람이 되겠다고. 어릴 때. 네. 그래가지고 그때 왜 노태우 대통령이 한참 보통 사람을 외칠 때여가지고 그럼 꿈이 대통령이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보통 사람은 이제 뭐 직장 다니고 가정 이루고 아이들 키우고 뭐 가끔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이제 목표였었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힘겹게 그런 꿈을 이루고 살고 있는 셈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죠. 이제 아이들이 빨리 이제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케어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제 보헤미안 스타일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예. 보통 사람에서 보헤미안으로 바뀌었네, 그죠? 네. 근데 꿈이 바뀐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게 사실 그것도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죠. 뭐 이렇게 애초에 여러 설정을 가지. 잘못한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는 어릴 적 꿈은 별 생각 없이 목표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때야 뭐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옛날 꿈하고 현재 꿈,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지금 꿈인 보헤미안 중에 어느 쪽이 진정한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의 꿈이라는 건 그냥 뭐랄까요? 제가 뭘 원해서, 뭘 알고 원해서 만든 꿈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봤었던 어떤 삶의 모습들, 그리고 뭐 교육받았었던 내용들의 기준해서 그냥 그 정도의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꿈은 좀 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이 바탕이 된 진짜 하고 싶은 삶,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오케이. 어쨌든 자유님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님이 어릴 때 꿈이 뭐냐 이럴 때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보통은 뭐 대통령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뭐 판검사가 되겠다, 뭐 그죠? 선생님이 되겠다, 뭐 등등등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냥 보통 사람 이런 거죠. 이건 그죠? 되게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이 어설픈 자유인념은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어려서 보통 사람 얘기를 꺼냈는데 닉네임을 어설픈 자유인 이렇게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꿈에 가까이 온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아이들도 키우고 있고 뭐 이런 면에서 그때 생각했던 꿈을 이루고 있긴 한데 굉장히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유롭게 그런 생활을 누려야 보통 사람의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힘겹게 이끌고 간다라는 게 문제고요. 사실은 그 힘겨움 때문에 뭐랄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여행하는 듯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새로운 꿈이 생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통이라는 개념을 좀 디파인을 해보면 어릴 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노태우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죠? 다 다른 거지. 아무튼 어쨌든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갖고 있고 꿈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진정한 꿈이란 어떤 것인지 뭐 꿈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I have a dream 뭐 이렇게 시작되는 명연설을 통해서 흑인 인권과 자유를 부르짖었고 결국 그 킹 목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또 가수 인순이의 그죠? 난 꿈이 있어요 라고 시작되는 노래 그이의 꿈을 불러서 수많은 청춘들의 심금을 울렸죠. 이렇듯 꿈이란 말 속에는 묘한 마력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꿈은 사람을 열광하게 만들기도 하고 초라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당사자에게 꿈이 있다면 힘겨운 현실은 그런대로 참아낼 만한 것이 되는 거죠. 꿈이 없거나 꿈조차 꿀 수 없다면 팍팍한 현실은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꾸는 꿈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밤에 꾸는 꿈과 낮에 꾸는 꿈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 현실성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네. 그 꿈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차이. 밤에 그거 꾸는 꿈은 의식하지 못하고 낮에 꾸는 꿈은 의식하고 뭐 이런 거. 좋은 괜찮은 시각입니다. 밤에 꾸는 꿈은 잠자는 동안의 정신현상을 의미하는 드림이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충동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은 좀 성적인 게 많아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의식의 감시망을 피해서 꿈속에서나마 그걸 대신 이루어주는 거죠. 가령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나는 이미 결혼도 했고 뭐 어찌 해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는 그 여성을 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무의식의 발로라는 겁니다. 이처럼 밤에 꾸는 꿈은 드림은 소망 충족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꿈에서도 제 맘대로 안 되던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룰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무의식이 꿈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전치나 변이나 이렇게 좀 왜곡시켜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죠. 딱 다이렉트로 거울처럼 보여주지는 않는 거죠. 네. 어쨌든 뭐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꿈에서 무의식이 대신 충족시켜주는 기능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낮에 꾸는 꿈은 좀 다르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반면에 낮에 꾸는 꿈은 드림이 아닙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나 희망, 즉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이나 고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낮에 꾸는 꿈인 비전은 당사자가 그걸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밤에 꾸는 꿈인 드림과는 다릅니다. 해서 낮에 꾸는 꿈은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때로는 당사자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데요. 둘 중에, 그러니까 낮에 꾸는 꿈과 밤에 꾸는 꿈 중에 위험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아무래도 낮에 꾸는 꿈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작가인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가 지혜의 7 기둥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꿈을 꾼다. 그러나 그 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밤에 꿈을 꾸는 사람은 밝은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 그 꿈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내 깨닫는다. 반면에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몹시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눈을 활짝 뜬 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아침에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가령 내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과 밤에 잠을 잤다고 칩시다. 그건 되게 현실에서는 되게 위험한 일이죠. 결혼한 사람이, 그죠? 근데 꿈속에서 그걸 했다? 별로 위험하지가 않죠. 왜? 아침에 눈 뜨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되니까요. 그죠? 근데 낮에 꾸는 꿈은 성격이 다릅니다.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두 눈을 활짝 뜬 채 그 꿈을 실현시키려고 행동을 하죠. 가령 조선시대에 폭정을 일삼는 왕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조선시대 왕 중에, 그죠? 임금 같자는 임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신하는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밤에 꾼다면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 꿈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현실은 달라지지 않죠. 반면에 그 꿈을 낮에 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성혁명 이런 걸 시도해가지고 성공하면 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아주 그냥 뭐 3대, 9대 멸족 뭐 이런 거 하게 되지 않을까요? 구족을 멸하게 되는 거죠. 네. 죽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이게 직장인들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꿈속에서 상사 이제 머리를 연비 같은 걸로 한 대 이렇게 땡 때리는 이런 걸 막 상상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술 먹다가 진짜로 하기도 하잖아요. 욕하고. 그러니까 그 잠재된 무의식이 꿈속에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치중에도, 그죠? 네. 무의식 치중에도 나타나거든. 실수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밤에만 꿈을 꾸는 사람은 안전하죠.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 꿈 때문에 현실이 영향을 받고 자칫 잘못하면 삶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중요한 꿈은 낮에 꾸는 꿈이에요. 그 낮에 뭘 꿈꾸는가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루고 싶다 아니면 어떤 현실을 바꾸고 싶다라면 무의식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생각하고 살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한편 사람들이 꾸는 꿈에도 질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지 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중년의 직장인 3사람한테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 1번은 나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에서 정년퇴직까지 잘리지 않고 다니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어릴 적부터 해보고 싶었던 연극 배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번은 로또 복권, 2번은 정년퇴직, 3번은 연극 배우입니다. 세 사람 중에 먼저 한번 해보죠. 꿈이라고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걸까요? 일단 첫 번째 로또죠. 그죠? 예. 맞습니다. 현실에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냥 소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꿈과 소원은 다릅니다. 꿈은 꾸는 건데 소원은 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은 자기의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데 소원은 자기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과 결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꿈과 소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 꽤 많죠. 하지만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아까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 2번은 정년까지 안 잘리고 버티는 게 꿈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세 번째 경우처럼 저는 이제 퇴직하고 나면 어릴 때 해보고 싶었던 연극 배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꿈일까요? 정년까지 버티는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현실과 네. 정년 뒤에 연극 배우의 꿈을 꾸는 사람은 아마 현실적으로 뭔가 좀 다른 걸 지고도 있겠지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정년퇴직보다는 연극 배우를 꿈꾸는 사람이 좀 더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년퇴직을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죠? 물론 둘 다 꿈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둘에도 질적 차이는 있죠. 부자처럼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나는 퇴직 후에는 연극 배우가 되겠다라고 꿈꾸는 건 좀 새로운 비상이자 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으로 좀 바람직한 상황 같아요. 반면에 직장인이 셀러리맨으로서 정년까지 버티는 게 꿈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꿈은 달성을 해도 기분이 좋아지거나 삶의 기운이 상승하지 않거든요. 이런 현상은 자기의 상상력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상상력이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꿈이 현실에 구속된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령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버는 게 꿈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상태는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꿈이 현실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 가지게 되면 엄청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현실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건 맞는데 한번 물어보죠.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 가지면 뭘 더 하죠? 이제 1000억 벌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을 갖는데 10억으로는 못하는 무언가 새로운 걸 한다 이러면 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뭐 수치만 가지고 예를 들면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을 가지면 뭐 하냐 이러면 뭐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뭐 끼게 아파트 한 채 더 사고 뭐 이런 거지. 지금도 아파트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도 않고 기분은 좋은 건 오케이인데 꿈이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에 불과하다 이죠. 그 꿈이 그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그 현실과 연장선상에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꿈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 꿈은 작아지고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인데요. 왜 이거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가난하게 사는 청년이 미래를 꿈꿀 때 사업을 해서 대박 나서 큰 돈을 버는 것을 꿈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가 된다거나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영혼이 약간의 자유만을 원할 뿐 감히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걸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꿈에서조차 현실과 다른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꿈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포부, 기대 이런 걸 꿈이라고 포장해서 내세우고 있지만 자기의 빈약한 영혼을 드러내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딩 하나 가진 사람이 나는 빌딩 2개 갖고 싶다. 이런 건 되게 빈약한 영혼을 드러내는 수사죠. 자신의 영혼이 갇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 현실적인 이유로 에이 뭐 이런 걸 내가 무슨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꿈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현실과 과감하게 이별할 수 있는 그런 것, 뭔가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꿈꾸는 것, 이게 진짜 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둘 다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질적 수준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너머를 꿈꾸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영혼이 현실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욱 난감한 건 뭐냐면 그러함에도 당사자는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꿈은 영원히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삶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맴돌 뿐이죠. 뭐 혹자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야, 요즘 시대에 정년퇴직까지 버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인이, 그것도 민간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정년퇴직까지 버틴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년까지 버티기 위해서도 능력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정년까지 버티는데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년퇴직이 되어서 직장을 떠나는 시점이 되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엄대장님? 예. 제가 이제 조직으로 따지면 네, 정년퇴임을 해야 되는 이제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렇죠. 몇 년 어떤 안 나이거든요, 실제는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100세 시대고, 네, 저도 불과 이제 2, 3년 뒤면 다시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네, 삶을 고민해야 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삶을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죠. 예. 해서 정년퇴직이라는 꿈은 삶의 최종적인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중간 목표쯤 되는 거에 불과하죠. 결국 진정한 꿈은 지금 현실의 너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그곳을 향해 도약하겠다라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꿈은 쉽게 입으로 내뱉지만 꿈꾸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좀 역동적인 삶을 살면서 기꺼이 불가능에 도전하려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꿈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실 너머의 꿈을 꾸는 사람을 좀 어리석다거나 비웃거나 무모하다고 좀 말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현실 너머를 지향하고 꿈꾼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서 우리도 좀 쉽진 않습니다만 현실 너머를 꿈꾸고 지금과는 다른 세계를 향해서 과감하게 도약하는 계획, 이런 걸 좀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예. 네. 오늘 이제 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나라도 꿈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자기에게 충실한 어떤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논해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보헤미안이 되겠다 뭐 이런 게 어찌 보면 좀 막연한데도 그 꿈을 이렇게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은 되게 강렬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제 아내는 그게 말이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약간 뭐랄까 꿈 얘기를 할 때만큼은 뭐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는 좀 하지 않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랑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드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자유인님이 보헤미안이라는 꿈을 꿀 때 집사람이랑 좀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논란이 있으면 이번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꿈이 뭔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시작하겠습니다. 엄대장님부터 할까요? 예. 예, 오늘 그 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그 말이었었죠. 뭐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글을 누가 썼나고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시인 그 철학자인 폴 브루제라는 철학자가 썼더라고요. 그 읽어드리면서 저는 한 줄 평 대신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그죠? 폴 브루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로 예. 정리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자유인님. 저는 이제 꿈에서 중요한 게 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얘기구나라고 해서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이 이런저런 이유로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반대도 가능한 것 아닌가. 네, 좋습니다. 꿈이 좌절될 수 없지만 그 좌절되는 만큼 성공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진정한 꿈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꾸는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밤에 꾸는 꿈과 낮에 꾸는 꿈. 밤에 꾸는 꿈은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의 발로로 드림입니다. 반면에 낮에 꾸는 꿈은 의식의 발현으로 비전이나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에 해당합니다. 밤에만 꿈을 꾸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현실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반면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하지만 그 꿈에 따라 현실이 달라집니다. 해서 보다 중요한 꿈은 낮에 꾸는 꿈입니다. 한편 꿈에도 질적 차이는 있습니다. 꿈이 고작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 너머에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처럼 꿈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 꿈은 작아지고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후자는 현실 너머를 꿈꾸면서 기꺼이 불가능에 도전하려 합니다. 현실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현실 너머에 불가능한 꿈을 꾸는 사람을 어리석고 무모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매번 불가능한 꿈을 꾼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결국 진정한 꿈은 현실 너머를 지향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8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